요즘 세상 참 버겁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세상의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한테 달려든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무려 2700년 전 아주 오래된 문서에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딱 짚어주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복합 위기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문제가 여러 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위기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엉키고 설켜서 훨씬 더 큰, 거대한 폭풍우,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복합 위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보시면 딱 와닿으실 겁니다. 우선 인구 문제. 고령화 심각하죠. 인구는 줄고 있죠. 또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서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싸우잖아요. 여기에 기술은 또 얼마나 빨리 변해요. 따라가기 벅차고 소외감 느끼는 분들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요. 불안하고 번아웃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따로 봐도 힘든데 이게 다 합쳐지니까 정말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대 예언자 미가예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상 최초로 자기 사회가 그냥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싹다 무너져서 잿더미가 될 거라고 선언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미가는요, 그렇게 완전한 파멸을 외친 바로 그 입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희망의 청사진 하나를 제시합니다. 모든 게 무너진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이야기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그 청사진의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건 기술과 힘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아마 이 구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게 그냥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하는 평화 메시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그 도구 자체를 생명을 살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거로 아주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용도 변경이에요. 그냥 무기 내려놓고 우리 이제 싸움 끝 이게 아니고요. 사람을 해치려고 만든 바로 그 기술, 그 에너지를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무언가로 적극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훨씬 더 능동적인 개념이죠. 이게 27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딱 들어왔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갈라놓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쓰이는 AI, 이게 바로 현대의 칼이겠죠? 하지만 그 똑같은 기술이 질병을 진단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의 보습인 겁니다. 사이버 전쟁 기술이 장애인을 돕는 로봇 기술로 바뀌는 것처럼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자, 첫 번째 기둥이 이렇게 기술을 바꾸는 거였다면 두 번째 기둥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바로 누가 이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대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미가의 비전은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재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상처 입은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깊은 슬픔을 겪은 바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잘하는 히브리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약하고 실패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의 상처를 몸에 지닌 사람이란 뜻에 가깝습니다. 마치 야곱이 신과 씨름한 뒤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됐지만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나 힘든 경험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재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약함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짜 강한 건 고통을 한 번도 안 겪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동정하기 쉬운 바로 그 깨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둥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가는요, 자기 민족이 겪는 그 끔찍한 고통을 놀랍게도 해산의 고통, 즉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유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목적이 있는 생산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천 년 전 비루가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현대인 5명 중 1명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미가의 비전은 우리가 겪는 이 거대한 집단적인 아픔이 물론 너무나 현실적이고 고통스럽지만 어쩌면 그냥 무의미한 비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외상 후 성장이라는 건데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난 뒤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미가가 말한 해산의 고통이 바로 이 개념의 고대 영적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트라우마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강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통의 끝에서 결실이 맺어집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힘을 얻게 되는 아주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미가의 비전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이게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곳이잖아요. 즉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견뎌낸 사람들은 마침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과 명확함을 얻게 된다는 상징인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고대의 청사진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좋은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대장장이 운동 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나는 온라인에서 남을 미워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퍼뜨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거죠. 둘째, 가짜 뉴스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팩트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라도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의 보습을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요? 결국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이 끔찍한 위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기술이 꼭 위협이기만 한 건 아니고 우리의 약점이 실패의 증거만은 아니며 우리의 고통이 아무런 의미 없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전환과 회복을 위한 소중한 원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갈등과 불안, 파괴를 일으키는 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내는 보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